노부인 뒤 화장실이 최악인데 내가 뭐라고 했지? 나는 내 귀를 믿을 수 없었다. 내 아들은 내가 아센과 함께 서 있는 나를 노려보았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의 눈에는 깊은 경멸의 표정이 담겨 있었고 그가 나를 인간처럼 대하지 않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더웠어요. 남편은 내 옆에서 웃음을 터뜨렸다. 화장실 사용을 정말 중단해야 합니다. 박취가 나고 최악이고 그의 웃는 목소리가 내 마음을 꿰뚫는다. 말할 수 없는 깨달음과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고 순간 눈앞이 하얗게 변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내 머리는 계속 과거로 번쩍였다. 클릭 집안일과 육아 등을 모두 스스로 알아서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다. 윤희는 매일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일합니다. 지쳐도 계속 웃으려고 노력했는데 돌아온 건 바로 너였어. 내가 들은 건 불필요한 방해라는 말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인내했고 여전히 그들을 위해 나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가족이란 원래 그런 거라고 믿었는데 지금 보니 그들의 태도가 눈에 띈다. 나는 분명히 이해했다고지 말하자면 나는 이 집에서 쓸모있는 사람에 지나지 않았다. 바아들이 답답해 침을 뱉는 소리가 들렸지만 무시했습니다. 나는 떨고 있다. 그냥 화가 난 게 아니라 지난 몇 년간 쌓인 굴욕의 무게에 짓눌려 뭉개진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것은 남편의 웃음소리가 다시 내 귓가에 울려 퍼졌다. 이봐. 듣고 있어. 주변에 있으면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 순간 가슴속에서 뭔가가 찰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화가 났다. 폭발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여기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호흡을 하고 목소리를 진정시키세요. 그런데도 남몰래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다. 나는 그들에게 등을 돌렸지만 여전히 침묵이 흘렀다. 걔를 돌아보며 나는 아들과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단 한순간도 이 집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입에서 나온 말은 나에게도 놀랄 만큼 차분했지만 그 말은 내가 내린 결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노려본다면 빨리 떠나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눈썹도 움직이지 않고 표정을 차분하게 유지했고 분노는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보여주고 있다. 나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를 하고 심호흡을 하며 그들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들의 얼굴에 경멸하는 표정이 우습게 보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승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읽고 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않아.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33세의 무라야마 토모미라고 합니다. 저는 회사에서 남편 마사히로를 처음 만났습니다. 제가 직장을 옮겼을 때였어요. 상큼해 보이고 첫인상은 자신감 넘치는 느낌인데 자세히 보면 그녀에게는 약간 불쾌하거나 오히려 매력적인 뭔가가 있습니다. 와, 이런 사람은 가만 놔두지 못하는구나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난다. 내가 그 사람을 안내한 거다. 어쩌면 내가 임명된 것은 운명이었을지도 몰라. 마사히로는 처음에는 자신의 작업에 긍정적이었고 새로운 것을 흡수하는 태도를 보였다. 뭐든지 얘기해주세요. 그녀는 웃으며 토모미 덕분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 미소가 점차 내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분명 내 안에 들어왔을 거야.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의 말에는 어느 정도 계산이 있었나 보다. 내가 차기 감독 후보다. 무엇으로 예상되는지 알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그가 자신만의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결혼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는 자신에게 의붓자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츠키는 당시 초등학생이었지만 매우 순종적이고 귀여운 아이였습니다. 처음 만난 나츠키였습니다. 내가 긴장할 때 너는 내 손을 꼭 잡아줬어. 토모미 누나. 너는 우리 엄마가 될 거야 라고 웃으며 말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따 그 순간 나는 이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진심으로 생각했지만 지금의 나츠키는 그 무렵 순수함을 잃다. 중학생이 되자 아버지처럼 웃기 시작했고 불평불만도 심해졌다. 증가 무엇보다 저를 대하는 태도가 싸늘하시네요. 언제부터 엄마라고 부르지 않으셨나요? 왁스 요즘 제 이름을 부르는 일이 많아지고 있는데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떨어지는 것 같아. 남편 마사히로 씨는 아직도 도전 정신이 강해요. 최근 또 이직했어요. 나는 결정했다. 새 직장은 IT 스타트업이라 매일 바쁘다. 나도 알아. 그의 도전은 언제나 짧았고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나서 나는 직업을 바꿔야 했습니다. 반복할 때마다 그 후에는 청소를 했어요. 새로운 직업은 어때요?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는 마사히로에게 나는 물었다. 이루그는 리모컨 조작을 멈추지 않고 글쎄, 작은 회사다라고 대답했다.
분위기는 좋지만 아직 업계에서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네, 문제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약간의 의심이 듭니다. 들고 있었다. 최근 나츠키는 내가 새로운 환경에서 또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하고 있다. 나는 대화할 기회가 줄어들었다. 나는 방에 틀어박혀 있는 시간이 더 많고 가끔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누군가와 대화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라고 하는 소리만 들린다. 그런 글을 보면 나는 그 사람과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모르겠다. 어느 날 나츠키가 돌아온다. 빙에 내려왔을 때 감히 그 사람을 불렀어요. 나츠키 군은 요즘 몸이 안 좋은 것 같던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는 잠시 멈춰서서 나를 바라봤습니다. 보았다. 그의 눈에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듯한 표정이 있었지만 이내 그것을 지웠다. 대신 차가운 말이 돌아왔다. 토모미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일이라. 그 말이 날카로운 칼처럼 내 마음을 찔렀다. 사라졌어. 마사히로는 집에서 별로 하는 일이 없습니다. 나는 청소와 요리를 모두 담당한다. 그는 일로 바쁘지만 쉬는 날에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취미생활에 전념한다고 한다. 아까도 조금 불평했는데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토모미는 확고한 사람이라 나보다 집에서도 잘 지내는 편이다. 아마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다. 나는 할 수 없다고 스스로 확신한 것을 후회한다. 언제부터 그렇게 감정을 억누르기 시작했나요? 요즘에는 그의 스마트폰으로 알림을 받을 때마다 긴장이 된다. 문득 본 이름, 구로다 나나코 동료라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다. 그는 단지 미소를 짓는다. 나는 직장 동료입니다. 그 사람 말을 믿고 싶지만 뭔가 마음이 불편해요. 어느 날 밤, 그가 샤워를 하고 있던 중 내가 기다리는 동안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을 보니 나와 같지 않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나는 호기심과 불안을 억제할 수 없었다. 메시지 앱을 열자 나나코의 메시지가 줄을 이었다. 나는 당신을 다시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나는 얼마나 희생해야 할까? 해야 할 것 같아요. 답할 수 없는 질문이 내 마음속에 소용돌이치고 있다. 마사히로가 나에 대해 나쁜 말을 하기 시작한다. 결혼한 지 1년 만에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저녁에 소세이를 대접할 때처럼 농담인 줄 알았어요. 나는 그건 좀 엉성한데라고 웃으며 말했다. 전 부인이 요리를 더 잘할 수도 있었을 텐데 당신이 했던 그 말 그때는 웃으면서 무시했는데 말이 쌓이면서 더 이상 웃을 수가 없었다. 내 친구가 그러던데 정말 편협한 사람이군요. 왜 내가 더 잘하지 않으면 엄마로서 실패할 거라는 말은 나를 부정하는 말이다. 길상이 되어버렸어. 친구가 일을 시작해서 집안일을 분담하기로 했는데 어느새 모든 게 내 어깨에 얹어져 있더라고요. 무게가 나가고 있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점심을 준비하고 퇴근하고 저녁을 준비하고 빨래를 개었습니다. 그때 마사히로는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길하느라 피곤하니 잠시 쉬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다. 도와주려고 하지 마세요. 반대로 모서리를 자르면 다시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결국 전 아내가 요리를 더 잘했다고 말했다. 나츠키도 영향을 받았을지도 모르지만 최근에는 나에게 바바르 같은 말을 하더군요. 더 좋았을 거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으나 그의 눈빛에서 진지함이 보였다. 알다시피 그런 말을 하면 슬프죠. 어느 날 의사를 표현하려고 했으나 나츠키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런 경우에는 올바르게 수행하십시오. 아빠는 피곤하시니까 집안일을 잘 하셔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집에 내 가치는 0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마사히로가 요즘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어요. 아침에 양복을 입고 집을 나서는데 실제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에서 일하냐고 물었더니 아르바이트 같아서 큰 회사는 아니다. 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일로 너무 바쁘기 때문에 가게의 재정을 책임져야 한다고 어필하려고 합니다. 분명히 그는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만 일합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PC방에서 스마트폰 게임을 하거나 어딘가에서 애인과 노는 시간을 보낸다. 산책하다. 구로다 나나코는 여주인인 것 같습니다. 그녀를 발견했을 때부터 이름에 대해 막연히 알고 있었지만 현실은 나는 그 사람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기가 두려웠다. 그 사람은 내가 집에 있을 때에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노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나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즉시 응답하고 나츠키와 귓속말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집에서도 나의 존재감은 어머니가 사랑하는 반쪽처럼 점점 작아졌다. 기모노는 이렇게 오래된 것이 공간을 차지한다면 그것은 형편없는 취급을 받을 것이고 가족의 집은 폐허로 변할 것입니다. 그 말을 하고 옷장에 숨겨두었을 때 나는 울었지만 울 수는 없었다. 밖에 나가서 가족을 혼자 두는 것이 귀찮은 일이라고 여겨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러 나가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밖에서 사람을 거의 만나지 않습니다. 나는 점점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갔고 이렇게 생활을 이어가다 보니 마음도 너덜너덜해졌습니다. 되었다나는 밤에 침대에서 점점 더 많이 울기 시작했지만 그것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더 이상 친구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나는 급히 탐정사무소에 수사를 의뢰했다. 가벼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생기면 이혼의 근거로 삼을 수 있고 결과는 즉각적일 것입니다. 마사히로는 구로다. 나나코라는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는데 형사가 그에게 건넨 사진이 그의 손에 있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 담겼다. 그 순간 나는 내 결혼 생활 전체가 거짓말이었다는 생각에 절망에 빠졌습니다. 나는 어지러움을 느꼈고 서 있을 수가 없었다. 마사히로와 나츠키의 욕설은 제가 결심한 이혼을 향해 나아가는데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아서 녹음을 시작했어요. 마사히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츠키도 깨닫지 못한다. 둘 다 내가 영원히 묵묵히 견뎌낼 거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다 하지만 나는 한계에 도달했고 내 삶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 분노와 슬픔 속에서도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내가 온 직장에서 마침내 평가가 구체화되었습니다. 상사가 전화해서 승진 시험 얘기를 했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매일매일 부지런히 서류 정리와 서류 처리를 했지만 마감 시간에 쫓기면서 계속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서워서 밤늦게까지 일할 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번도 불평한 적 없이 일을 완수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에 대해 보상을 받습니다. 생각해보니 화가 났다. 밀려오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어. 승진 가능성과 더불어 앞으로 보너스도 인상된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다. 마음속으로 어두웠던 미래가 갑자기 밝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람이라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얼마나 불안에 휩싸였는지 생각하면서 문득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면 나는 최근에야 이혼 후의 내 삶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새로운 여행을 떠나려는 듯 집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기대된다. 내가 그랬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하지만 우리가 가족으로서 함께 보낸 시간의 흔적이 내 안에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나 나츠키의 어린 시절 미소와 가족들과의 즐거운 나들이 추억은 더욱 그랬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고 나는 완전한 결심을 하게 된다. 나 자신을 밀어낼 수 없는 부분이 있었어. 그럼에도 이제 돌아갈 수 없고 이 길을 선택한 건 나 자신임을 계속 상기하게 된다. 나는 말하고 있었다. 그날 밤에 일어난 일로 인해 그러한 망설임이 사라졌습니다. 밤이 늦었을 때 나는 화장실에 갔다. 평범한 일상의 한 장면이었지만 나에게는 마지막 장면이었다. 나는 내가 푸시오버가 될 것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밤에 돌아오자마자 나츠키는 나를 따라 화장실로 갔다. 여기까지는 평소와 같은 풍경이었다. 하지만 몇 분 뒤 문이 열리더니 나츠키가 불편한 표정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그가 나를 쳐다볼 때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그가 한 말은 내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화장실 뒤가 최악이야. 그 말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내 귀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사히로는 웃기 시작했다. 진심으로 화장실 사용을 중단하세요. 냄새가 납니다. 최악이야. 그 말에 온몸이 떨렸다. 익숙함과 분노가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듯했다. 내 감정은 폭발했다. 나는 갑자기 지금까지 견뎌왔던 모든 모욕과 무례함을 떠올렸습니다. 아이들도 한꺼번에 돌봐줍니다. 그럼에도 당신 같은 사람들에게 계속 욕을 먹던 시절. 나는 최선을 다해 그들을 응원합니다. 그것은 그런데도 그들은 이런 식으로 나를 쓰레기 취급하고 내 존재 자체를 모욕합니다. 그들의 태도 형언할 수 없는 굴욕이 온 몸을 휘감았고 그 순간 내 안에 무엇인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고장난 줄 알았네. 한계에 도달한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속삭였다. 그때까지 남아있던 망설임이나 후회가 이 순간 완전히 날아가서 나는 일어섰다. 나는 일어나서 내 방으로 돌아갔다. 골판지 상자를 열고 소지품을 다시
포장하면서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을 했습니다. 나는 리토모코의 집에 머물고 싶지 않다. 모든 것을 끝내고 다시 한번 내 미래를 내 손에 맡길 때가 왔습니다. 되찾다. 더 이상 이 사람들을 위해 제 자신을 희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날 밤 나는 이혼했다. 공지 다시 보세요. 나는 다음날 아침 가장 먼저 관공서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이것이 나 자신을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아무 말도 없이 미리 챙겨두었던 짐을 챙겨 조용히 거실로 나갔다. 향하고 그곳에서 마사히로는 평소처럼 TV를 보고 있고 서머는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소소한 일상의 풍경이지만 나에게는 이 집에서 보내는 마지막 순간이 아닐까 싶다. 나는 테이블 위에서 다소 비현실적인 느낌에 놀랐다. 위에서 미리 준비한 이혼 서류 너그 소리에 두 눈이 나를 향했다. 나는 심호흡을 한 뒤 진정했다. 말했다. 당신이 채워준 그 한마디가 거실의 분위기를 확 바꿔버렸어요. 마사히로와 나츠의 얼굴은 순간 얼어붙었고 믿을 수 없는 일을 본 듯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농담하는 거죠. 그렇죠. 마사히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나도 마찬가지로 쓴웃음을 지었다. 이런 때에도 아직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채 눈빛이 그저 나는 계속 그 사람을 쳐다보았다. 그 시선을 참지 못한 듯 마사히로의 눈이 휘둥그레지기 시작한다. 옆에 있는 나츠는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한다. 그는 이해가 안 된다는 듯 큰 소리로 웃었다. 괜찮아. 빨리 아빠, 할머니 버리고 그 사람이랑 살자. 그 말 이 마사히로 누나 그것도 좋은데 어색하게 동의합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펜을 집어들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분노가 내부에서 끓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내가 여기서 감정적으로 반응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을 것입니다. 나는 심호흡을 합니다. 나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구로다 나나코 씨에게도 증명서를 보내주셨으니 진료비도 지불하셔야 합니다. 내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지만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이 느껴졌다. 이번이 마지막 전투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물러서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마사히로의 얼굴이 금세 창백해졌다. 그의 반응을 보고 나는 마음속으로 약간의 승리감을 느꼈다. 나는 느꼈다. 바람 피우며 장난을 치는 것 같아도 책임을 물어보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나츠키는 의자를 걷어차듯이 일어서며 화를 내며 소리쳤다. 뭐 그렇게 이기적으로 하는 거야. 너의 큰 목소리에 나는 잠시 움찔할 뻔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다. 아직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의 미성숙함을 여실히 엿볼 수 있다. 바람 피우는 것은 이혼의 중대한 이유입니다. 물론 진료비도 내야 하고 게다가 이 나에 대한 타치의 태도를 증거로 남겨두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나츠키의 얼굴이 갑자기 붉어졌다. 그녀는 입을 열었다가 닫고 뭔가를 말했습니다. 되찾으려는 것 같은데 어쩌면 내 말이 적당한 무게를 갖고 있는 건 아닐까? 마사히로는 땀을 흘리며 펜을 잡으려 애쓰며 점차 침묵을 지켰다. 떨리는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무슨 말이라도 하려는 듯 입술을 움직였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잎이 나오지 않아요. 나는 조용히 그에게 몇 마디만 하고 그를 법정으로 끌고 갔다. 그 말에 마사히로는 뭔가 생각이 난 듯 떨리는 손으로 마침내 펜을 집어들었다. 그 모습을 보면 마음속에 충격과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너무 많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두려워합니까? 그런 궁지에 몰리지 않았다면 자신의 잘못도 인정하지 않았을까? 드디어 정보 작성을 마친 나츠키는 그냥 빨리 나가야지 라고 한 줄을 던졌다. 그 말을 들었을 때에도 나는 아무 느낌도 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잠시 그를 쳐다볼 뿐이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한 달에 3만 엔을 벌는데 마지막에 그 말을 하고 문 밖으로 나오니 이상했어요. 훨씬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어요. 나를 모욕하고 짓밟았던 두 사람에 대해 더 이상 미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나는 단지 자유로움과 그들의 어리석음에 대한 작은 감각을 느꼈습니다.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유일한 것은 입을 벌리고 있는 나츠키의 얼굴뿐이었다. 순간 눈에 들어온 나를 멸시하고 비웃던 여름. 그 익살스러운 표정에 나는 작은 승리를 느꼈다. 나무는 마지막에 현실을 직시하며 흔들린다. 그 광경은 내가 느꼈던 고통과 후회를 조금이나마 덜어주었다. 집을 떠난 후 며칠 동안 나는 의로운 양심에 의지하여 새로운 삶을 준비하느라 바빴습니다.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없었다. 나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그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입니다. 시간 낭비인 걸 알아. 게다가 마사히로와 구로다 나나코의 관계는 파탄이 났다.
내 양심과 정의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마사히로와 나나코라는 지인이 찾아온다. 상황을 들었는데 나나코는 의사의 진료비를 한꺼번에 지불해야 했고 이로 인해 재정적 여유가 없었고 점점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그녀에게 조금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물론 그녀는 우리 가족을 파괴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일을 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녀 역시 마사히로라는 불행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면 연민과 아이러니가 느껴진다. 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마사히로가 도박을 시작해 단숨에 큰돈을 땄다는 이야기였다. 마사히로는 뭔가를 붙잡고 싶은 것 같지만 도박인 것 같다. 생각 없이 행동하다 결국 목이 졸리게 된다. 내가 수년 동안 그의 본성을 꿰뚫어 볼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내 자신의 어리석음을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나는 느꼈다. 나나코는 집안일이나 취업 같은 일에도 시끄럽다. 마사히로와 마사히로는 서로 아는 친구에게도 이야기했다. 나는 그렇게 했다는 불평을 들었을 때 쓴웃음을 지을 수 없었다. 지금 나나코는 내가 오랫동안 들어왔던 것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 결국 마사히로는 누구와 함께 있어도 마찬가지야. 스스로 노력하지도 않은 채 상대방에게만 달라붙어 있는 모습이 너무 불쌍해 보였다. 최근에는 나나코도 마사히로를 향해 불평하는 등 불만이 계속되는 것 같다. 지지가 짜증나고 집 분위기도 최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습니다. 그렇게 차갑게 생각했다. 한때 나를 욕하고 깔보던 두 사람이 이제는 서로가 있게 됐다. 서로 공격하다. 나는 고통스러웠고 더 이상 어떤 감정도 느낄 나아갔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나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결코 나 자신을 잃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했어요. 나는 마침내 이 평화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대가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삶에서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걸어가겠다는 결심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계속 불타오르겠다는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출발했어. 이게 내가 선택한 길.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계속 전진할 것이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면 이상해요. 너무 차분한 느낌이 들었어. 별빛이 방 안을 비추자. 나는 마지막 소지품을 상자에 넣기 위해 움직였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내가 거기 있는 동안 나의 새로운 삶은 과거에 다사다난했던 날들, 편안함과 평온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방되다 마침내 찾은 평화는 길고 어두운 터널 끝에 펼쳐지는 파란색과 같습니다. 비어있는 것 같았어요. 일은 잘 되고 곧 승진도 앞두고 있고 스스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는 기쁨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고 어느 날 갑자기 인터폰이 울렸다. 입구 모니터에는 마사히로와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가 등장해 가슴이 뭉클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문을 열자 마사히로는 다소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형사를 안고 있었다. 이혼 후 재산 분할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형사 옆에 서 있던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다. 그 말은 내 마음에 불안한 느낌을 주었다. 달리다 마사히로가 가져온 이야기는 얼핏 보면 뻔한 이야기임이 분명했지만 마찬가지였다. 나는 알아보지 않으려고 헤이세이 시대 사람인 척했다. 이해합니다. 그들을 방으로 초대하십시오. 변호사는 테이블에 앉아 손을 잡습니다. 서류를 조기에 꺼내면 혼인 중 발견된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나누어야 한다고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깜짝 놀랐다. 집은 마사히로의 명의로 되어 있었고 그가 저축한 대부분은 자신의 수입에서 나왔습니다. 왜 공동재산으로 간주되나요? 당신은 모르는 것 같아요. 변호사는 어조를 바꾸지 않고 계속했다. 그는 결혼 후에 알게 됐다. 재산은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법적으로 공동재산으로 간주됩니다. 그 말에 내 희망은 꽝꽝 무너졌다. 가족의 재산을 빼더라도 내 저축은 마사히로에게 거액을 넘겨줘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을 때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마사히로는 7명이 형사의 수사 비용을 마련해줬다며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말한다. 변호사 비용은 모두 7명의 지원으로 충당된 것 같습니다. 그 사실에 대한 분노와 메스꺼움. 나는 화가 나기 시작했다. 이혼 후에도 그는 계속해서 여성들을 이용한다. 마사히로의 천박한 모습. 나는 경멸 외에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고
변호사의 말을 반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차분한 오역과 전문 지식 앞에 말을 잇지 못하고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른다. 내 자신의 무지가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으로 내 마음은 조여졌습니다. 억울하다며 큰 소리로 항의했지만 변호사는 눈썹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그것이 법적으로 유효한 주장임을 선언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얼마나 무기력했는지 깨닫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마사히로의 얼굴을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의 얼굴에는 난 운이 좋다고 말하는 듯한 표정이 떠올랐다. 나는 그의 태도에 혐오감을 느꼈지만 그를 돕는 방법으로 내가 저축한 돈을 그에게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다투면 마음만 지치게 됩니다. 변호사가 준비한 서류에 서명하면서 나는 이것이 마지막 3번째 단계라고 스스로 다짐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아파트 인터폰이 요란하게 울리고 있어 모니터를 확인했다. 그러다가 거기에 여름의 모습이 비춰졌다. 숨이 막힐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에는 분노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내 얼굴에는 더덥고 복잡한 표정이 떠올랐다. 아빠씨, 왜 저를 버리셨나요? 인터폰 너머로 그 목소리가 울려 퍼진 순간 사이에 얼어붙었어. 버린 게 아냐. 나츠는 마사히로의 의붓자식이고 비록 그가 내 친아들은 아니지만 나는 그를 내 아들처럼 대합니다. 난 내가 접촉한 줄 알았는데 그 친절함을 잊고 이런 공격을 받는 것은 너무 무리한 일이었습니다. 나는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는 채 모니터를 바라보며 침묵을 지켰다. 인터콤은 계속해서 눌려졌고 밖으로는 엄마가 나오라고 하는 서머의 비명이 들려왔다. 울리다 나는 이웃 사람들이 창문에서 나를 바라보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날카로웠다. 그래서 나는 방 뒤쪽에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 곤란할 것 같아 경찰에 신고했지만 집안 문제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쉽게 처리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여름이면 며칠에 한 번씩 이웃들이 찾아와 대문 앞에서 소리를 지르곤 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의 속삭임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그녀가 가난한 아이를 두고 온 끔찍한 엄마였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들어갈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오해받아야 합니까? 게다가 직장에서도 무음전화와 악의적인 장난전화를 더 자주 받기 시작했습니다. 타이밍이 너무 일정해서 마사히로의 작품인지 나츠의 작품인지 궁금합니다.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움츠러드는 듯한 느낌이 들고 일에 집중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말했다. 결국 나는 귀족 가문으로부터 소환을 받고 내가 그런 소란을 피우면 큰일 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아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애는 나에게 아파트에서 나가라고 재촉했고 그 말로 나는 마침내 그것을 얻었습니다. 집마저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나를 압도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짐승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그래도 마사히로에게 돌아갔다. 나는 결코 그것을 할 수 없었다. 호텔을 구경하며 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어느 날 직장에서 묵묵한 전화를 받았다. 출처가 밝혀졌습니다. 마사히로였습니다.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혼한 그가 왜 이런 애착을 보이는 걸까? 그래도 마사히로의 겉모습 때문이다. 직장 분위기는 내가 뭔가 끔찍한 짓을 한 게 틀림없다고 생각하는 분위기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있었어 사라는 지금까지 쌓아온 신뢰관계가 무너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보스로부터 공격하는 것처럼 가족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잠시 쉬어가는 것이 어떨까요? 들었다 저는 가정 문제의 피해자일 뿐인데 가해자 취급을 당하고 있어요. 불합리함. 나는 수년 동안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력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릴 뻔했다. 어디까지 밀어야 할까? 어느 날 호텔 입구를 나오자 내 앞에 7명이 서 있었다. 그 여자가 나를 쳐다본다. 그는 나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고 그의 눈에는 이상하게 차가워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는 카페로 자리를 옮겨 충격적인 7가지 이야기를 듣기로 했다. 마사히로는 자신이 저축한 돈을 노리게 만든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순수했어요. 마사히로와 나츠키를 혼자서 지원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나에게 돈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것을 검색했다. 처음에는 마사히로를 지지할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라고 생각했고 토모미는 무능했다. 그 말에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예전에 나도 마찬가지로 마사히로를 지지하고 싶어 필사적이었다. 그 생각이 났으니까. 하지만 7가지 이야기는 계속됐다. 마사히로는 나에게서 훔친 돈을 도박에 썼다. 나츠키는 칠에게 단 한 번도 싸움을 주지 않았고
돈이 없다는 걸 알자마자 칠에게 냉담했다. 치기 시작했어요. 토모미 씨,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마사히로와 나츠키에게 복수하고 싶다. 그 말에 숨이 막혔다. 복수라는 단어가 내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증오심에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7개의 물품과 경찰을 가지고 마사히로의 집으로 갔다. 추운 겨울바람이 살을 애는 듯한 느낌이었지만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내 마음은 조용한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는 순간 손가락이 살짝 떨렸다. 나는 이것이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고통과 굴욕, 후회를 안고 있는 마지막 전투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낼 시간입니다. 7개의 조각은 우리에게 가라고 부드럽게 재촉합니다. 그 말에 힘입어 나는 심호흡을 하고 버튼을 손가락으로 눌렀다. 차임벨이 울렸다. 집안에 울려 퍼지는 발소리. 다가오는 소리문이 열리더니 마사히로와 나츠키가 놀란 표정으로 나타났다. 둘 다 마사히로였다. 그는 그런 표정으로 나와 치를 바라보고 있다. 무슨 뜻이에요? 마사히로는 경찰관들을 바라보며 걱정스럽게 묻는다. 나는 차가운 시선을 두 사람에게로 돌리며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을 설명하러 왔다.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 있던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리 대신 조용한 지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받았던 괴롭힘에 대해 단순히 사실을 말했습니다. 말했다. 마사히로가 자신에게 분배된 저축금을 낭비했다는 SNS 모욕적 메시지 모든 것이 경찰에 제출됐다고 설명하는 그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하다. 조금의 변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거짓말이겠지. 라고 마사히로는 웃으며 말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나츠키가 소리친다. 그러나 나는 두 사람의 반응에 대해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다. 사실 나는 그들의 유치한 행동에 안타까움을 느꼈다. 생각나기도 했어. 나는 거짓말을 하거나 농담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나츠키가 그렇게 담담하게 말하면 젊은이들의 미래를 파괴하는 걸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마음속에 영을 느꼈습니다. 그런 다음 나츠키는 내 미래를 파괴해도 괜찮은지 조용히 묻습니다. 와도 상관없다며 버리라고 했어요. 그 순간 내 안에서 마지막 감정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미래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그 말에는 내가 지금까지 느꼈던 모든 증오와 체념이 담겨 있었다. 나츠키는 마침내 자신의 위압적인 태도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부모입니다. 부름을 따랐다. 그녀의 눈빛은 이상할 정도로 차갑게 빛나고 있는데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토모미 씨, 그 녀석들은 끝났어요. 7명이 입을 여는 순간 나는 숨이 막혔다. 나는 즉시 그 사람들이 마사히로와 나츠라고 언급했다. 칠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나로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 마사히로와 나츠는 지인이 운영하는 까다로운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내가 히토모에게 채용된 이유는 단 하나다. 분명히 그는 일을 해서라도 빚을 갚겠다고 자원한 것 같습니다. 글쎄, 힘든 환경에서 그냥 가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둘이 자존심이 센 편이라 7명이 웃으면서 그런 말을 하면 나도 참을 수 없었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에 습격당했어. 그 직후 마사히로와 나츠는 모욕죄로 기소됐다. 변호사가 상황을 설명한 후 의사 비용을 일시불로 지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결정을 내리면서 눈물을 흘리며 전화로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아들을 키운 것이 우리의 잘못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흠마지막에 깊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보일 뻔했고 동시에 나는 이 기회를 빌어 마사히로와의 인연도 끊겠습니다. 나의 의로운 양심의 말씀에 나는 오랫동안 느꼈던 유대감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편 7화에서 언급했듯이 마사히로와 그의 직장은 여름에 가혹하다. 그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소리를 지르며 하루를 보내는 환경에 던져집니다. 즉, 지옥 같은 곳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고압적인 태도로 나를 멸시하던 두 사람이 이제는 반대 입장의 누군가에게 멸시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대당하는 상상을 했을 때 나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회사는 사건의 전 과정을 설명하며 무음 전화와 괴롭힘도 마사히로의 소행이었다고 밝혔다. 증거를 제시했다. 상사는 가족 문제로 가볍게 여긴 슬픈 표정으로 사과하고 나를 과장으로 복직시켰다. 그 순간 나는 조용한 기쁨을 느꼈다. 후회했던 시간에 힘을 되찾을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나는 이전 아파트에서 이사하고 새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당시 그는 역대왕실의 상황을 설명하며 오해를 풀고 놀란 표정으로 사과했다. 왕가를 보면 가슴을 써라 조금 더 가벼워졌습니다. 지금은 누가 뒤에서 찌르는 일 없이 조용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